그날은 유진의 결혼 생활 30년 중 가장 완벽한 오후였다. 며칠 전 남편 승우가 승진했다는 소식에 오랜 친구 지영과 함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다. 샴페인이 오가고 웃음꽃이 피었다. 지영은 유진아, 넌 정말 복도 많다. 이렇게 다정하고 능력 있는 남편이라니. 라며 부러워했고 승우는 그런 지영을 향해 넉살 좋게 웃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파티가 끝나고 며칠 뒤 유진은 남편의 사무실에 깜빡 두고 온 서류를 가져다 주러 갔다. 승우는 잠시 외근 중이었고 그의 책상 위 휴대폰이 반짝였다. 무심코 화면을 본 유진의 눈이 커졌다. 화면에는 지영의 이름이 뜬 메시지가 있었다. 승우 오빠, 지난번 우리 추억의 장소에서 만나요. 추억의 장소.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손이 덜덜 떨렸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메시지 목록을 훑었다. 지난 몇 달간 그들이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도 오빠 몸은 최고였어. 자기야, 보고 싶어. 다음번엔 더 뜨겁게 사랑하자. 믿을 수 없었다.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로의 몸을 탐하는 모습이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유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30년 결혼 생활의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던 것만 같았다. 남편의 다정했던 눈빛, 친구의 부러움 섞인 미소 모두 자신을 속이기 위한 가면이었다. 배신감과 모멸감이 그녀의 심장을 찢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남았다. 복수. 그녀의 삶과 자존심을 짓밟은 두 사람에게 똑같이 되갚아주리라. 그리고 그 복수의 대상은 당연히 친구의 남편 김민준이었다. 민준 역시 아내의 배신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 역시 자신과 같은 피해자였다. 유진은 차갑게 식은 심장으로 민준의 전화번호를 찾아 눌렀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대는 순간 그녀의 입술에 차갑고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민준 씨, 저 유진이에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유진의 심장은 여전히 배신감으로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녀의 머리는 차갑고 냉정하게 움직였다. 남편과 지영의 불륜을 알게 된 그날 이후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완벽한 복수. 그리고 그 복수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은 지영의 남편 김민준이었다. 민준은 그녀의 남편 승우와 둘도 없는 친구였고 덕분에 유진은 그와 수차례 마주쳤다. 그는 늘 점잖고 가정적인 모습이었다. 지영이 승우와 불륜을 저지르는 동안 민준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를 믿고 있었을 것이다. 유진은 그를 이용하기로 했다. 며칠 후 유진은 민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민준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실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다정하게 들렸다. 민준은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네, 그럼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다. 유진은 아니요, 그냥. 요즘 좀 울적해서요.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고 해서요. 라고 말했다. 둘은 도심의 한적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유진은 화려하게 꾸미는 대신 단아하고 여성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나갔다. 그녀의 모습은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여자의 친구로서 오랜 세월 지켜온 우아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우아함에 시선을 떼지 못했다. 와인잔을 기울이며 유진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요즘 남편이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아서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민주는 유진의 말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듯 했다. 제 아내도 그래요.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쓴웃음을 지었다. 유진은 그에게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읽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복수의 도구를 넘어 자신과 같은 피해자의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그 냄새는 그녀의 욕망을 더욱 부추겼다. 식사가 끝날 무렵 유진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은 뜨겁게 빛나고 있었다. 민준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와 한 잔 더 하실래요? 오늘 밤은 정말 혼자 있고 싶지 않네요. 그녀의 도발적인 제안에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좋아요, 유진 씨. 가시죠. 어디든.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와 어두운 골목으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의 소용돌이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민주는 유진의 제안에 망설이지 않았다. 아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겉으로는 점잖은 중년 남성이었지만 그 역시 아내 지영의 무심함과 공허한 부부관계에 지쳐 있었다. 유진의 차갑고도 뜨거운 눈빛에서 그는 자신과 똑같은 외로움과 그보다 더 짙은 갈망을 읽었다. 둘은 인적 드문 바에 자리를 잡았다. 어두운 조명과 재즈 선율이 흐르는 공간은 그들의 은밀한 만남의 완벽한 배경이었다. 술잔이 오가는 동안 유진은 남편 승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이요? 그냥 그래요. 언제부터인가 저희 둘 사이에는 대화가 사라졌어요. 잠자리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배어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 똑같아요. 지영이는 늘 바쁘고 저에게는 관심도 없죠. 어떨 때는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 역시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들의 대화는 남편과 아내를 향한 불만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변해갔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한 그들의 대화는 점차 묘한 감정으로 바뀌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민주는 조심스럽게 유진의 손등을 어루만졌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유진의 손을 타고 그녀의 심장으로 흘러들었다. 민숙은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더욱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민준 씨,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단순히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은밀한 제안이자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유진의 집 근처까지 그녀를 바래다 주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민준 씨. 덕분에 오늘 밤은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못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민주는 유진의 손을 잡고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섰다. 닫힌 현관문 뒤로 세상의 모든 규칙과 도덕은 사라졌다. 그들의 복수극은 이제 친구의 침대에서 시작되었다. 거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민주는 유진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유진 씨, 우리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그의 목소리는 망설였지만 그의 눈은 이미 그녀를 향한 뜨거운 욕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얹었다. 복수잖아요, 민준 씨. 남편과 지영이 우리에게 한 짓을 생각해요. 우리는 그저 되갚아주는 것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그의 마지막 이성을 무너뜨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잃어버렸던 욕망을 서로의 몸에서 찾아냈다. 민주는 유진의 몸을 마치 귀한 보물처럼 다루었다. 그의 노련한 손길은 유진의 몸 구석구석을 깨웠고 그녀는 오래전 잊었던 자신의 관능적인 모습을 되찾았다. 그녀의 숨결은 가빠졌고 그녀의 손은 그의 단단한 등 근육을 파고들었다. 두 사람의 몸은 서로의 온기와 땀으로 뒤섞였고 끈적하고 야릇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아, 민준 씨. 더 세게. 유진의 낮고 깊은 신음은 두 사람의 욕망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그들의 몸은 서로의 온기와 땀으로 뒤섞였고 끈적하고 야릇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현우는 민숙의 귓가에 속삭였다. 아주머니는 너무 아름다워요. 민숙은 그의 말에 감격했고 걷잡을 수 없는 쾌락에 몸을 떨었다. 그들의 뜨거운 미래는 밤이 깊어질수록 대담해졌다. 한때 남편과의 사랑이 식어버렸던 침대는 이제 복수와 욕망이 뒤섞인 뜨거운 전장이 되었다. 유진은 민준의 젊고 단단한 몸을 탐하며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잊으려 했다. 그리고 그럴수록 그녀는 더 깊은 쾌락의 늪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복수는 단순한 쾌락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탐하며 상대의 배우자에 대한 비밀을 주고받았다. 유진은 민준에게 남편과 지영의 은밀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었고 민준은 그녀에게 지영이 남편을 유혹했던 방식들을 털어놓았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서로의 아픈 상처를 핥히는 것 같았지만 그 상처 위로 쾌락이라는 이름의 달콤한 약이 발려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은밀한 복수극은 곧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죄책감과 쾌락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던 두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진과 민주는 낮과 밤이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 낮에는 남편의 기만적인 미소를 보며 가슴에 응어리진 분노를 사겼고, 밤이 되면 민준을 만나 복수라는 이름의 쾌락에 탐닉했다. 그들의 관계는 뜨거웠지만 복수심만큼이나 죄책감도 함께 커져갔다. 유진은 민준의 품에 안겨있을 때조차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몸서리를 치곤 했다. 남편의 배신에 복수하려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느새 그녀는 복수의 쾌감보다 민준의 몸이 주는 짜릿함에 더 중독되어 가고 있었다. 민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내에게 받은 상처를 유진을 통해 치유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인 유진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하지만 유진의 농염하고 깊은 매력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민숙의 품에 안겨 있을 때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은 남편 승호의 휴대폰을 훔쳐보았다. 지영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여전히 뜨거웠다. 그들은 다음 주 주말에 둘만의 여행을 떠나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유진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그녀는 그들의 계획을 민준에게 알렸다. 민준 씨, 그들이 다음 주에 여행을 간대요. 우리가 놈들의 뒤를 쫓아가서. 민준은 그녀의 말에 주저했다. 유진 씨,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떨까요? 우리는 충분히.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유진은 이미 복수심에 눈이 멀어 있었다. 그만하긴요. 민준 씨는 저를 위하는 척하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채운 것뿐이잖아요. 저는 복수가 필요해요.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녀의 외침은 민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결국 그녀의 복수극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주 주말 유진과 민준은 승호와 지영의 뒤를 쫓아 한적한 교회의 펜션으로 향했다. 그들의 차는 승호의 차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은밀하게 뒤를 따랐다. 유진의 심장은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분감으로 고동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우자가 묵는 방 바로 옆방을 예약하고 체크인했다. 그날 밤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쌍의 부부가 있었다. 한쪽 방에서는 남편과 친구가 은밀한 사랑을 나누고 있었고 다른 쪽 방에서는 복수라는 이름으로 엮인 두 남녀가 서로의 몸을 탐하고 있었다.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지영의 신음소리는 유진의 복수심을 더욱 불타오르게 했다. 그녀는 민준의 품에 안겨 자신을 배신한 두 사람에게 똑같이 되갚아주고 있다는 사실에 짜릿한 쾌락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위험한 줄타기는 곧 모두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 쾌락의 정점에 다다른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들이닥친다. 복수는 쾌락으로 변질되었고 그들의 위험한 미래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달았다. 유진과 민주는 얇은 벽을 사이에 두고 자신들의 배우자를 조롱하듯 뜨거운 밤을 보냈다. 펜션에서의 하룻밤은 그들에게 승리감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복수심에 눈이 먼 유진은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가 아니라 이미 쾌락에 중독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과 민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펜션을 나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밤사이 버린 미래의 흔적 대신 자신들의 완벽한 복수에 대한 만족감만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들의 완벽한 계획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남편 승호는 유진이 펜션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 리 없었다. 그러나 그는 왠지 모를 찜찜함을 느꼈다. 며칠 뒤 승호는 우연히 지영의 휴대폰에서 민준과 유진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펜션 앞에서 다정하게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승호의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다. 그는 그 사진을 지영에게 들이밀었고 지영은 당황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승호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배신한 아내에게 그리고 친구에게까지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승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민준을 찾아가 주먹을 날렸고 민준은 내가 먼저 지영이랑 바람을 피웠잖아. 라며 소리쳤다. 그들의 싸움은 결국 모두의 비밀을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의 추악한 관계는 친구들의 모임에서 그리고 이웃들에게까지 소문으로 퍼져나갔다.
지영은 남편 민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승호 역시 유진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유진은 자신이 원했던 복수를 이루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그녀는 남편을 잃었고 친구와도 절교했다. 그녀의 삶은 복수라는 이름의 쾌락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민준 씨, 우리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민준의 대답은 없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었다. 복수의 끝은 허무했다. 유진은 모든 것을 잃었고 남은 것은 텅 빈 마음과 과거의 끈적한 욕망의 흔적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카타르시스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평화로운 일상을 잃었다. 그녀의 복수극은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그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아닌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유진이 복수극의 대단원에서 얻은 것은 쾌락과 파멸이었다. 남편과 친구에게 받은 배신을 똑같이 되갚아 주었지만 그 대가로 그녀의 삶은 산산조각 났다. 남편은 떠났고 친구는 적이 되었으며 그녀를 지탱해주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을 잃은 유진은 텅 빈 집에서 홀로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민준의 몸을 어루만지던 그 손은 이제 차가운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를 해방시키는 대신 또 다른 굴레를 씌웠다. 유진은 민준의 젊고 뜨거운 몸을 탐하며 쾌락의 정점을 맛보았지만 그 쾌락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허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복수가 사랑의 감정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뜨거웠던 밤에 대한 기억과 현재의 공허함 사이를 부유하는 유령 같았다. 시간이 흐르자 유진은 자신이 얻은 것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욕망과 관능을 되찾았다. 30년 동안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친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온전히 유진 그 자체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 소설은 단순히 한 중년 여인의 은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억압된 욕망과 일탈, 그리고 그로 인해 삶의 활력을 되찾은 한 인간의 기록이다. 유진은 복수를 통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욕망의 기록은 영원히 남아 그녀의 삶을 빛나게 해줄 것이다.